주간꾸레! 바르셀로나 이야기하는 주간꾸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라리가 16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홈경기를 펼쳤고요. 그러면서 하피냐의 2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첼시전 0대3 패배 이후에 공식 경기 5연승을 질주했고요.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엘클라시코에서 패배한 다음에 리그 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2위 레알 마드리드가 알라베스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승점 차는 4점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바르셀로나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페란 토레스와 레반도프스키예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죠. 그리고 최근 폼이 매우 좋은 모습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페란 토레스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레반도프스키는 교체 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보도에 의하면 허리하고 햄스트링이 약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제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바르셀로나는 파괴력이 어마무시한 클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전방에 페란이냐 레반도프스키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바르셀로나 최전방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바르셀로나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순간 파괴력이 어마무시한 클럽입니다. 올 시즌 공식 23경기 소화를 했죠. 그 가운데 17승 2무 4패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물론 4패는 리그에서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와 첼시에게 당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23경기에서 무려 63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3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수비는 문제지만 공격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트랩이 뚫렸을 때 수비에서 실점이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오사수나전 오랜만에 클린시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실점이 많았잖아요. 여기다가 선제 실점이 상당히 많았죠. 오사수나전은 선제 실점이 없었던 클린시트니까요. 그런 경기였고요. 여하튼 이 시간은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7경기 소화했죠. 14승 1무 2패를 기록하는 동안 49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맞습니다. 바르셀로나예요. 2위 레알보다도 15골이나 앞섭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성적이 좋다고 보긴 어렵죠. 6경기 치는 동안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15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저 2패보다 파리하고 첼시에게 패배할 수 있어. 근데 저 1무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하튼 챔피언스 리그 6경기에서 14골을 넣고 있으니까요. 경기 대비 득점력은 성적 대비 득점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파리 생제르맹이고 1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 바르셀로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은 6클럽밖에 없습니다. 파리라든가 아스날 비롯해서 몇 팀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득점력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안 됩니다. 공식 경기를 23경기나 치렀는데 무득점 경기는 첼시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첼시전은 아라우호가 퇴장당한 경기예요. 10명이서 뛰다 보니까 골을 못 넣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여하튼 매 경기 골을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리그에서는 2024년 12월 레가네스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때 0대1로 패배했죠. 그 이후로 38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괴력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득점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득점원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라리가에서 총 12명이 골을 넣었습니다. 5골 이상 넣은 선수가 무려 4명이나 됩니다. 11골을 넣은 페란,
8골을 넣은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6골을 넣은 야말과 하피냐.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수도 득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오가 2골 넣었죠. 그리고 에릭과 쿤데도 각각 1골씩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선수들이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챔피언스 리그로 가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총 5명이 골을 넣었는데요. 레시포드, 페르민, 페란, 쿤데, 야말이 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최전방에 있는 자원이 좀 침묵하더라도 측면이나 이선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바르셀로나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그에서 보면은 페란이 최전방이든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이든 두 선수 모두 만족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란이 11골, 레반도프스키가 8골.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로 가면은 페란이 3골을 넣었지만은 레반도프스키가 골이 없어요.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에 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페란 토레스는 올 시즌 정말로 무서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라리가에서는 음바페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음바페가 현재 17골을 넣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페란 토레스가 라리가 16경기에서 1024분 뛰는 동안 11골 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페란 토레스 커리어 한 시즌 최다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난 시즌에 10골을 넣어서 자신의 커리어에서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 벌써 11골을 넣었습니다. 총 7경기에서 골을 넣었고요. 2골 이상 득점한 경기가 3경기나 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페란 토레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5경기 출전해서 238분 뛰는 동안 2골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경기가 2경기였죠. 그리고 총 2골을 넣었는데 이 2골이 파리 생제르맹전, 클러프 브리어전 이렇게 2골이었습니다. 사실 페란 토레스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득점의 일관성이에요.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해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페란 토레스는 선발보다는 슈퍼서브로 활약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페란 토레스의 움직임을 보면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좋아요. 공간 침투라든가 연계 플레이가 뛰어난 반면에 최전방에서 공중볼 다툼이라든가 몸싸움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페란 토레스보다는 레반도프스키가 더 주목을 받았고 계속해서 첫 번째 옵션으로 레반도프스키가 기용이 됐던 거죠. 하지만 올 시즌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에이징 커브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레반도프스키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꾸준히 활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올 시즌 라리가에서 12경기 출전하는 동안 640분 뛰었으니까 페란 토레스보다는 500분 정도 덜 뛴 겁니다. 그러면서도 8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총 5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고요.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2경기입니다. 그리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가 1경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출전 대비 득점력은 레반도프스키가 더 좋다고 봐도 무방해요. 문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침묵했다는 거죠.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248분 뛰었는데 골이 없습니다. 3경기나 선발로 나왔는데 골 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 부상이 잦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허리하고 햄스트링이 좋지 못하고 하죠. 그래서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 2차례 정도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결국 컨디션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컨디션 조절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은 만족할 만하죠. 레반도프스키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영입한 다음에 득점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서 득점도 많이 해주고요. 공중볼 다툼 해주고요. 수비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상이 잦아지면 컨디션 조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순발력이라든가 스피드에서 문제를 노출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레반도프스키가 기대만큼의 득점력을 못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PK도 2번이나 놓쳤나? 여기다가 너무 쉬운 찬스를 놓치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문점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페란토레스냐 레반도프스키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여름에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을 보강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았고 결국 최전방은 페란이냐 레반도프스키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은 레반도프스키가 첫 번째 옵션, 그리고 페란토레스가 서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결국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계속 선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 시즌 나름대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선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란이 레반도프스키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페란이 리그에서 11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 13골을 넣고 있고, 레반도프스키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8골을 넣고 있으니까 페란의 득점력이 더 높은 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페란이 자신의 커리어 사상 한 시즌 리그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페란 토레스가 첫 번째 옵션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이 따르고 있다는 거, 나이가 많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페란이 선발 출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공간 침투하고 득점 기회를 포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 페란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바로 압박하는 것도 레반도프스키보다는 조금 더 유용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첫 번째 옵션으로 페란 토레스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를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레반도프스키가 출전해야 되죠.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계속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결국 한지 플릭 감독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레반도프스키가 첫 번째 옵션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페란을 첫 번째 옵션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언제든지 태세 전환해서 레반도프스키야 하고 외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을 봤을 때는 페란이 선발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의 생각이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한지 플릭 감독이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좋은 선택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민할 타이밍은 맞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지금 이 순간 득점력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득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이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페란이냐 레반도프스키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페란에게 한 표. 뭐라고요? 그동안 페란 욕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태세 전환하고 페란을 지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접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는 페란을 지지한다.